화물 일을 하고 싶으신데 종사자 자격증, 트럭 준비 뭐 이런 것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화물 지입 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이 무조건 있으셔야만 영업용 화물차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영리를 취하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무조건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지금 총 3가지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일단 하셔야 되는 게 운전 적성 정밀 검사라고 해서 검사 종목에는 속도 예측, 정지거리 예측 검사 등등 해서 8가지 항목이 있어요. 크게 운전면허증을 따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뭐 따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측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연습이나 뭐 어떤 내용을 보는지 미리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어르신들은 이 부분이 뭐 힘들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자격증 획득 가능하시고, 저희 쪽에서 업무 진행하시고 계신 분들도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5분 이상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만 있으시고 건강에 이상만 없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진행하시면 되고, 요게 혹여라도 불합격 됐을 시에는 14일 이후에 다시 재응시하시면 되고, 이거 떨어진다고 해서 뭐 1년 이상 뭐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합격을 하셨다면 다음번은 이제 필기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요 필기시험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시험 항목에 이제 일반 운전면허에서 나오는 뭐 교통, 법규 요런 거 포함해서 화물 관련 법규, 취급 요령, 운송 서비스 뭐 이런 항목들에 대한 시험 문제를 보는 거고, 총 80문항 중에 60점 이상 획득하시면 합격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80점 이상 많이들 이제 하시고, 공부 안 하시고 진짜 나는 자신 있다 가서 보시면 대부분 56점 요렇게 떨어지시거나 뭐 62점, 63점 간당간당하게 붙으시거나 둘 중 하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시험도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 자격증 이제 취득 후에는 이제 차량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차량 준비를 하실 때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제일 중요해요. 쿠팡 일을 뭐 택배 일을 하실 거냐, 아니면 뭐 식자재 혹은 뭐 마트 등등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맞춰서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택배 일만 하실 거다 하시면 소위 말해서 이제 냉동기가 달려져 있지 않은 내장탑을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쿠팡이나 뭐 택배업을 할 거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면 냉동탑차를 사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 차량으로 속된 말을 표현하면 눈탱이 치는 업체들이 많아요. 나쁜 말로 이제 사기자, 어떻게 보면 피하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업체에서는 차량을 굳이 같이 팔지는 않습니다. 직계약 업체는. 왜냐면 그 차량에 대해서 본인 마음에 드는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본인이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오토가 좋은데 회사에 스틱밖에 없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스틱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연식이 좀 최신 연식이면 좋겠는데 회사에 남은 차가 뭐 15년식, 14년식 이런 식으로 차량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진행을 하시면 나는 당장에 차를 못 산다 그러면 임대로 진행을 하시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업체라면 임대로 진행을 많이 해줄 겁니다. 차량을 굳이 같이 끼워 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꼭 우리 쪽에서 사야 된다, 혹은 어디 일자리를 들어갔는데 소개비로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 그런 업체는 웬만하면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업체는. 왜 요렇게 진행을 하냐, 차량을 왜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좋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연식에 내가 원하는 키로수 어느 정도 중고차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본인의 의지로 사야지, 업체에서 사게 됐을 때 그 차량에 문제가 되면 이 업체에서 책임을 안 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보증기한이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하는데 그거를 지켜주지 않는 업체가 훨씬 더 많고, 내가 원하는 수동 스틱 요거를 선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은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까지 구비가 되었다면 사업자를 이제 내시고 다음에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화물 복지 카드라는 건데, 요거는 뭐 카드 회사들도 연계하는 회사들이 많고 저희처럼 운수사랑 연계되어 있는 카드 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요걸 하시는 이유는 나라에서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꼭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복지 카드를 이제 받으셔야 되고, 발급받으시는 일은 사업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카드 발급해 주시는 분들, 그 업자분들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은행에 가셔서 본인이 그냥 화물복지카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아무 뭐 누구한테 하든 뭐 이득이다 뭐 손해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되는 부분은 없고, 차량마다 지원되는 리터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유를 할 때 그 금액만큼이 결제됐다가 할인되는 금액이 뭐 10,000원이다, 뭐 15,000원이다, 주유량에 따라서 다시 백으로 그냥 할인되는 거니까 그거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 좀 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사기 업체들 혹은 좀 눈탱이 치는 업체들은 본인이 받는 운송료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요 화물복지 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유류비 지원 나오는 부분을 마치 본인들이 주는 돈인 마냥 설명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도 무조건 걸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후에는 좀 이제 넘버에 관한 부분을 앞에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차량도 내장 탑이냐 냉동 탑이냐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번호판도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 넘버를 선택하냐 영업용 넘버를 선택하냐,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택배 일을 할 경우에는 보통 택배 사업자, 소위 말하는 뭐 CJ, 롯데, 한진 뭐 이런 택배 사업자를 가진 업체들이 물류협회에서 받아서 발급을 해주는 게 이제 배넘버인데, 이 배넘버는 말 그대로 택배 사업자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택배 사업자를 가지지 않은 화주사들에서 하는 일들, 소위 저희가 말하는 마트, 식자재 이런 배송들은 절대 이 택배 사업자 배넘버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넘버로 일을 하실 때는 신고가 분명히 들어갈 거고, 신고를 당하시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시고, 그리고 이제 영업용 번호판, 아자사바 이제 번호판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 번호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이 번호판은 택배 일도 할 수 있고 영업용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넘버 자체는 국가에서 발급을 해주는 번호판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없습니다. 1,000원, 뭐 1,500원 요 정도 이제 그거는 보통 저희 같은 운수사에서 다 기사님들 편의를 위해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요것도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사기업체랑 연관이 되는데, 배넘버 발급해 줄 테니까 뭐 100만원 수수료를 내라, 200만원 수수료를 내라, 요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요런 업체들도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의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세로 2,000 중반대입니다. 지금은 2,000만원 중반대 정도 되는데, 그 번호판을 사서 다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나는 돈이 처음에 투자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없다 하시면 저희 같은 운수사에서 임대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넘버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권리금 형식으로 뭐 받는 데들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보통 시장 가격은 300에서 500 초기에 이제 권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한 달에 임대료랑 보험료 부분이 20에서 30, 보험료는 그 번호판에 맞춰서 12개월 납부로 계산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일련의 상황들을 다 진행을 하셨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직 활동을 하실 때는 요 넘버를 어떤 거로 장착을 할지, 차량을 어떤 걸 구매를 할지 결정을 이미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쿠팡 혹은 CJ 택배 쪽으로 가겠다, 아니다 나는 가정집 배송 혹은 이제 뭐 식자재, 마트 이쪽 일을 하러 가겠다, 그런 일들을 이제 정하시고 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급여죠. 급여. 본인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그 몇 시간 일하면서 얼마를 벌 수 있고, 유류비, 차량 보험료, 뭐 번호판 임대료, 뭐 차량 할부 이런 것들을 빼고 본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 1톤 같은 경우는 원잡만 하시는 경우는 보통 쿠팡이나 택배 하시는 분들은 원잡만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잡은 이제 일을 하나만 하신다는 소리고, 투잡 같은 보통 1톤 기사님들은 투잡을 많이 하십니다. 투잡이라고 하면 새벽에 일을 하나 하시고 이어서 오후에 중간에 끝나시고, 그리고 이제 주무셨다가 저녁 11시, 12시에 출근하시는 그런 패턴, 이 일에 맞춰서 본인의 생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쪽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많이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탑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른 뭐 소문으로 혹은 뭐 카톡방에 뭐 네이버 카페에 누가 여기 일은 안 좋대요, 뭐 여기 일은 힘들어요, 그런 댓글은 말 그대로 정보일 뿐이지 이거는 믿을 게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이쪽 업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쪽 업체랑 사이가 안 좋아 해서 그 업체가 올려놓은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글들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선탑을 진행을 해보시고, 남들은 힘든데 본인은 나는 이건 할만해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건 힘들어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일이 물론 보편적으로 힘든 일이겠지만, 그런 일들이 나는 이게 그냥 속편하고 나한테 맞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선탑을 필히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선탑을 진행을 하시고 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가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말씀드린 일들을 저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택배, 쿠팡, 그리고 뭐 마트란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마트, 식자재, 대기업 사무를 말하긴 그렇지만 저희도 대기업 식자재들은 다들 계약을 직계약으로 저희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오일에서 승인 부장이었습니다. 1톤 배송 시작할 때 대표적으로 식배랑 마트랑 식자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세 가지의 이제 차이점을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택배는 많은 집을 가야 하는 업이고, 집수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벌기 위해선 집수를 많이 가야 되는 거. 마트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센 부분이 있는 거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소화하는 집이 50집에서 60집 집수로 따져서 요 정도의 집수를 소화하는 일이고, 식자재 같은 경우는 보통 1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게는 한 착, 많게는 한 15착에서 16착 요 정도의 뭐 요양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업체 B2B냐 B2C냐의 차이인 겁니다. 배송을 하는 것들이 이제 식자재, 마트, 택배, 그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